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서 갑니까? 못 갈 것 같으면 그만 가야죠.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은 약간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백낙천 교수 추도하셨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고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게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도 이해찬과 같은 생각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답은 빨리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합칠 수 없다면 공존해라. 그게 답이다. 이 말은 잠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을? 그 말이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는 건지 말자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약간 제가 이제 정치에서 그래도 배운 게 네네. 공격은 단순하게 하고 방어는 복잡하게 하는 거.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특히나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일종의 약간 합당론이 수세에 올리는 거를 그냥 오히려 약간 증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막 일종의 실익이나 가치나 네네네.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얘기가.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가오 떨어지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진짜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일종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네네. 저희가 정책적인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의 이 품을 넓히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의 합당 논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저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결이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미래학이 있네 없네 뭐 무슨 당대표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정말로 저희가 이제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우리가 정말로 큰 틀에서 우리는 민주당은 지금 스펙트럼도 넓고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대중정당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있는 정당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가치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이 품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합당 논의 네네.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이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네. 오늘은 저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고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 아마 한 6, 7개월만 지나도 네. 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네, 될 될 수도 거다. 있다. 그래서 미루자라고 일부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저도 네네.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해요. 다만 합당 논의는 열려 있고 할 수는 있다. 그건 뭐 나중에 네네네. 정말로 이게 정치적인 무슨 선거 이해득실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이해득실이 아니고 네네. 정말로 우리가 진영 전체나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하게 이 뭔가 숙성된 상태로 이루어지면 저는 뭐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뭐 소위 본인들이 출발할 때 쇄병시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공존하면서 같이 가고 선거는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합당이라는 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합당을 밀어붙여서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분란만 일으키니까 이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랬죠. 네네. 대선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윤석열 일당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도 네네. 사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고 저희가 분명히 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문제라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래도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네네. 지지율을 가지고 또 이 일종의 이 정치 의제나 어젠다 차원에서도 우리와는 조금 더 선명하게 가든 뭔가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이 정도 하고 싶은데 네네. 저희는 그래도 고려할 사항이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대신해주고 그 역할론이 정확하게 간다면 그런 어떤 이 다당 구조로서 어떻게 보면 훨씬 폭넓게 이 극우를 몰아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극우를 확실하게 축소시키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국당이 답을 잘 못 찾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효성을 그냥 지금 포기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국혁신당이 조국 말고 다른 어떤 정책적인 자산을 빨리 키웠었어요. 이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뭐 검찰개혁 과정에서야 뭐 본인들도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개혁 이외에 어떤 그 다른 진보적인 어젠다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없을 수
진짜 뭐 그걸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님이 네, 하셨던 네, 역할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분명히 필요한데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런 발언도 했어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주의, 그러니까 그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네. 맥락에서 이런 우려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OX,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물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뤄가야 되는데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찬성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죠. 합당은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이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나중에 조국 대표가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를 공동대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나 DNA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원내대표 발언도 있었고 조국 혁신당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당이라고 하는 걸 OX로 물을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다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네. 그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공동대표 관련된 네, 네, 네. 이야기들이 뭐 제가 뭐 안에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일 중요한 수 얘기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죠. 공동대표라는 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 당장 예전에 저희가 뭐 이제 일종의 공동비대위원장 네네. 하거나 할 때도 둘이 사인을 안 하면 안 되죠. 못 가요. 네,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공천장이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때 안 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이루어져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네. 우리 후보들한테 공천장을 제때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뭐 연주 최고든 우리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네네. 안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약속들을 미리 다 해야 되고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번 이 지방선거 때 뭐 국회의원 보궐이든 네네. 아니면 뭐 지방선거의 뭐 단체장이나 뭐 시국이든 이런 종류의 나눠먹기 같은 거 일절 없다. 그냥 민주당의 우리의 이제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거다. 네네. 뭐 공동대표 무슨 당명 헛소리 마라. 우리는 원래 외연이 큰 정당이고 네. 그 안에 그냥 일부가 와서 하는 거지. 우리 안에 DNA라는 건 원래 다양한 곳이잖아요, 저희 민주당.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럼 일일이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라고 하면 뭐 조금 이제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이 네.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조국당이 하자고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거의 당 해체하고 그냥 의원들만 오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데 뭐 아마 조경 씨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장치열민 의원은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네. 김민석 국무총리 여론조사 제외 요청을 거부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다. 여론조사는 선거든 당의 방향성이든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네네. 게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부언을 했던 게 네네. 현실 정치에 영향을 엄청 미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영향 미치죠. 당연히 네, 맞아요. 뭐 선거하는 사람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 그 데이터 뒤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의미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엄청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들이 민주적인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공정한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수단들 중에 여론조사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의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어떤 특정 인의 의도든 어떤 세력의 의도든 아니면 어떤 미디어의 의도든 네.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언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다 진영 언론들도 있고 당연히 입장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죠. 다 네, 알아도 네, 네. 그 언론들의 생태가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 자체의 원칙들이 유지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 여론조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단들이 너무 대놓고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들을 이 뭔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수단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뭐 여론조사 꽃에서 하는 어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진보진영 전체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저희 안에서라도 조금 더 일종의 민주적 외피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게 무너지는 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의 그 지적, 그러니까 이 비판과 연계해서 이제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 자꾸 김민석 전 총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표 선거에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데 그렇습니까? 이거 약간 관심법인데 네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김민석 총리 쪽에서 계속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의사가 없고 의사 없죠. 의사가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의사가 네. 없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잘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없죠. 그런 가능성이 왜냐면 맞아요. 합리적인 지지자들이 김민석 총리 하지도 않는다는데 그렇지. 여론조사 오면 네. 일단 우리 김민석 총리님 빼고 네네.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넣긴 넣되 김민석 총리가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가지고 네. 있는 역량이나 우리 당에서의 역할, 우리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돼서 지지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네. 훨씬 더 저평가된 그치. 상태에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죠. 여론조사 결과도 예. 오염되고 김민석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 그냥 딱 보여지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보수 언론들이 야 이거 네네.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뭐 그런 꿈꿔라면서 이제 맞아요. 진짜 악의적인 악용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네. 당연히 빼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렇게 사실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 김민석 총리가 뭔가 그런 악용 가능성에 이렇게 확 내몰려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전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총리실에서 많이 부탁을 하셨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당에서도 이건 빼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이기 자산이죠. 때문에 맞아요. 다 지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빼달라고 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해도 안 되면 저는 다른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요청 네.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빼달라 하면 빼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죠. 근데 여기는 왜 빼라고 하면 너무 당연히 빼는. 여기 왜 자꾸 집어넣어? 아니 빼달라 하는데 끝까지 집어넣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이해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억측들이 예,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네네. 당연히 상식이 통용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온갖 음모론과 억측과 관심법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안 나오겠다는데 왜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계돼서 1인 1표제 네. 이것도 좀 논란인데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이제 안 됐잖아요. 부결이 됐는데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네. 2일, 3일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아니 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맥락이 갑툭하지? 아니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PD님의 야유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원래 PD는 저래요. 제가 말하면 늘 저래요. 갑자기 이렇게 점핑하겠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이걸 물어본 이유가 네, 합당 문제와도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아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2인 1표제마저 위험하게 만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저희가 원래 이제 1인 1표제가 부결됐었던 네, 맥락은 네.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된 거예요. 네, 네, 그 네. 정족수가 미달되어 있던 맥락은 제가 보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네. 우리 당이 뭐